부자들은 절대로 돈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런 사람들을 저는 곁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랑 결이 맞는 사람, 나랑 똑같이 행동하고 싶어하고 나와 같이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나와 같이 성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곁에 둬야 되고,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들은 절대 이것을 안 한다 라고 하면은 일단 진짜 부자들은 절대로 내가 부자라는 거를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저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주변에 정말 성공하시고 부자이신 분들을 보면은 내가 얼만큼 잘났다라는 거를 어차피 이분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주변에 평판이랑 명성이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내가 당당하게 나 이만큼 했어, 나 이만큼 매출을 하고 있어, 나 이만큼 벌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만큼 나를 알아줘라고 하는 건데, 이미 그 업계나 아니면은 성공을 하신 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주변 사람들한테 나를 노출시키지 않아도, 그리고 그걸로 다른 이득을 취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정도에 올라가면은 오히려 더 겸손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주변에 대부분이더라고요. 부자들은 절대로 자기가 부자라는 거, 자기가 돈 자랑을 하는 거는, 행위는 이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부자들은 항상 주변에 부자들을 둬요. 장난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 주변에 사이코가 있냐? 내 주변에 근데 돌아봤는데 사이코가 없다. 그러면은 내가 사이코인 거다. 주변 환경이 나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운영하는 플랫폼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막 이런 뭐 유튜브 채널이나 이렇게 대형 플랫폼이 아니라, 저는 이제 카톡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한 10,000명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카톡방에서 뭐를 하냐면은 광고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내 업종, 만약에 내가 뭐 이제 BHC 치킨을 한다 라고 하면은, 나는 뭐 BHC 송도 하고 슬러시 하고 뭐 치킨집 사장님, 이런 식으로 내 업종과 직업을 닉네임으로 하게끔 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챗GPT를 많이 쓰잖아요. 챗GPT를 쓰면은 답변이 빠른데, 그보다 더 현실적인 대답을 그 톡방에서 물어봤을 때 할 수 있어요. 내가 치킨집 창업하고 싶은데, 치킨집 창업하려면은 요즘 어떻게 돼요 하면은 옆에 있는 치킨집 사장님들이 다 와가지고 막 첨언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자연스럽게 내 업장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좀 선순환 시너지 효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톡방을 만든 것 자체가 내 주변 사람들을 나같이 이제 이 유튜브를 보시는 이제 구독자분들도 어느 정도 부자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성공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내 주변에 내가 만약에 직장인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그들과 같이 있다 보면은 나도 그들하고 동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업자, 커뮤니티, 모임 이런 데에 나가는 건데, 그런 모임에 나가면은 비용을 많이 써야 돼요. 막 뭐 8만 원, 10만 원. 근데 저도 부가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있고, 그냥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낼 수 있는 시너지가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그런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대표님이 초대를 해주신 건데, 그런 사람들을 저는 곁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랑 결이 맞는 사람, 나랑 똑같이 행동하고 싶어하고 나 같이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나와 같이 성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곁에 둬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카르텔이라고 하는데, 저는 비용을 따로 받지 않아요. 그냥 제 주변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물론 이제 10,000원 받습니다. 10,000원 받고 모여라. 그 다음에 10,000원짜리 선물로 돌려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선순환을 이어가다 보면은 그 커뮤니티가 되게 견고해지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부자들은 절대 이것을 안 한다 라고 하면은, 부자들은 이것을 한다라고 이거를 꼭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주변에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두려고 노력을 한다. 만약에 그런 노력을 하고 싶은데 비용과 시간을 아끼고 싶다 하면은 제 커뮤니티에 들어오세요. 무료니까. 그것도 이제 밑에 링크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자들은, 내가 부자면은 돈이 많아서 부자인데 절대로 돈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대표님 시간 되세요? 밥 한 끼 하시죠? 이 말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내가 30만 원짜리 오마카세를 친구한테 사준다고 하면은 친구는 바로 시간을 내주겠지만, 이 사람의 시간의 가치를 역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1년에 얼마를 버는데, 그 1년에 한 달에 하루에 얼마를 벌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할 텐데, 이 사람한테 내가 같이 밥을 먹자고 했을 때 과연 이 사람이 나와 있는 시간에 대한 그 가치를
본인의 수입을 어떻게 보면 쓰는 거거든요. 내가 시급 10,000원을 받는 알바생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이랑 2시간 밥을 먹는다고 해서 30만 원짜리 밥을 얻어먹는다고 해서 내가 손해가 나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 시급이 5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제 시급이 50만 원이고 제가 2시간을 누군가와 밥을 먹는다고 하면은 저는 100만 원을 날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절대로 부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한번 밥 먹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리고 언제 시간대? 라고 하지 않습니다. 편하신 날짜 주시면은, 한 편하신 날짜 3개 정도 주시면은 제가 거기서 스케줄을 맞출게요. 이런 식의 대화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절대로 돈보다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부자들은 약속 시간에 대해서 되게 타이트해요. 항상 누군가의 약속을 하면은, 저는 그렇거든요. 2시에 약속이다 하면은 저는 1시 반에 와요. 왜냐면은 제가 이 사람하고 약속 시간이 있는 이유는 이 사람과 나의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함인데, 제가 거기서 30분 이렇게 늦어버리면은 그 사람의 시간을 저는 뺏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간은 다시는 없을 시간이거든요. 그게 돈의 가치로 따지면은 뭐 이제 얼마다라는 것보다 그 사람의 시간을 뺏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뢰되는 행위거든요. 특히 그 시간이 소중한 사람한테는 더더욱일수록. 그리고 그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 시간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하면 더 커지겠죠. 하지만 우리가 돈을 목적으로 모임이 있는 거잖아요. 미팅이라는 건 항상 내가 발전할 수 있고 상대방이 발전할 수 있는 자리를 더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 시간에 늦어버리면 이거는 저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부자들도 똑같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부자는 아니지만 자산이 많은 거지 절대로 순자산이 많은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산은 대출도 포함이 됩니다. 내가 은행에 끌고 있는 빚. 근데 순자산은 내가 순수 가지고 있는 현금 캐시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을 때 달라지는 것들이 뭐냐면은, 제가 어딜 가도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좀 저는 커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아까 커뮤니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커뮤니티가 한 번 제가 행사를 개최하면은 쓰는 돈이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가 나가요. 왜냐면은 공간 대관해야지, 뭐 케이터링 업체 불러야지, 각 연사들 초대해야지, 또 행사로 요번에도 이제 북콘서트를 한번 하는데 제가 이제 에르메스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그 명품을 갖고 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오신 분들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눠드릴 건데, 제가 만약에 여유롭지 못했다고 하면은 저는 이런 행사를 주관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내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제 제 구독자들, 이런 이제 영상을 봐주시는 대표님들한테 감사해서 편하게 나눠줄 수 있는 이유는 저도 어느 정도 소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좀 누구는 기부를 하지만 저는 그래도 내가 모르는 사람보다는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나한테 좋은 영향력을 준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다는 게 정말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아요. 그게 내 주변 사람들이면은 나의 커뮤니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어디 가서 그냥 뭐 밥을 먹을 때도 예전에는 가격표를 보고 내가 뭐 이제 내 배우자 혹은 내 부모님, 뭐 이제 뭐 내 여자친구 이런 식으로 가격표를 보고 여기서는 안 돼라고 했다면은, 그래도 조금의 여유가 생겼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고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게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자가 된 이후에 달라진 삶이라고 하면은, 아직 부자는 아니지만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만약에 100만 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 100만 원은 자산 가치로 따지면은 크게 변동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1억이 있다, 100억이 있다, 1000억이 있다라고, 1000억 없지만 해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그냥 현금으로 1000억을 가지고 있어도 환율이 1000원일 때 제 1000억과 환율이 1470원이거든요, 오늘. 1470원일 때 제 100억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내 1000억이라는 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는 또 환율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언제 어느 시점이 오면은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산을 지키는 이유가 내 주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저는 제 커뮤니티 안에, 제 카르텔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베풀기 위해서, 그러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아니면 내 가족들한테 더 맛있는 거 돈 걱정 안 하고 먹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행복합니다. 네, 그래도 뭐 행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20대로 돌아갈래라고 하면은 저는 안 돌아갈 것 같아요. 20대로 돌아가서 청춘을 누릴래라고 하면은 저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더 행복해요.
위기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자, 저희가 항상 위기는 왔어요. 지금은 자영업자의 내수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폐업이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공실에 대한 리스크가 대두가 되고 있고 이제 강남에도 공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랬을 때 싸게 나오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 물건들을 집어야 된다가 1번이고요. 그럼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해보면은 과거의 상황을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했다든지 경제 대공황이 왔다든지 이랬을 때 주식시장이 폭락이 왔고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나라가 망한다,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 온다라고 했을 때 코스피 코스닥이 꼬꾸라졌고 미국 주식이 꼬꾸라졌을 때, 그리고 IMF 때 우리가 막 금모으기 운동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떡락을 했을 때, 이랬을 때 승자가 누구였나를 생각해보면은 그때 자산을 레버리지를 잘 써가지고 투자를 하신 분들이 지금은 결국 승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기 속에서 더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은. 네. 실제로 저도 그렇게 위기가 오면은 그때 현금 비중을 많이 줄여가지고 투자 자산으로 많이 투입을 하는 편이에요. 코로나 때도 그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투자 자산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기가 왔을 때가 더 기회지, 모두가 오른다 해가지고 거품이 꼈을 때 고점에 뭔가 자산 행위를 하는 것보다, 다들 웃고 있을 때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항상 모두가 울고 있을 때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달력을 써요. 그래서 세무사에서 주는 달력이 있는데 뭐 부가세, 원천세 신고일, 그리고 이제 법인세, 종합소득세 이때 내라는 달력에다가 제가 한 달치 해야 될 것들, 고정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일단 다 써놔요. 그리고 거기에 제 개인적인 일정들이나 뭐 약속이라든지, 왜냐면 약속 시간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 시간도 중요하고 상대방도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한 달 단위로 다 이제 캘린더를 써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일 단위 캘린더를 컴퓨터에다가 또 따로 저장을 해놔요. 스티커 메모로 해가지고 오늘 시간별로 무슨 일을 해야 돼. 왜냐면은 살다 보면은 변수가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변수를 다 컨트롤을 하려면은 저한테 100개의 요청이 들어왔는데 제 머릿속에 그 100개의 요청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전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할 일을 다 이제 따로 일 단위로 써놔요. 그렇게 하고 그 일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내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거는 하나씩 처리를 하면서 지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단위 캘린더를 하나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월 단위 캘린더에다가는 내가 이날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주요적인 거, 그리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 뭐 이제 월세, 직원들 급여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해놓고, 일 단위로는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우선순위로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당일날이나 전날, 전전날 저한테 이제 요청이 들어오는 것들은 거기에다가 추가 삭제를 하고, 점점 이제 한 것들은 지워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우선순위를 두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게 시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촬영이 서울이었는데 오늘도 이제 올라온 김에 아침에 부동산 중개법인 만나가지고 이제 회사 부천으로 출근해가지고 인천에서 제가 일을 보거든요. 인천에서 이런 부동산 컨설팅 관련 업무 보고, 부천에 출근해서 회사 업무 보고, 그리고 이제 강남에 중개법인에서 미팅이 있어가지고 오늘 촬영 전에 시간 만들어가지고 11시에 촬영하고, 오늘 이제 2시부터 4시까지 여기서 촬영하고, 그 다음에 출판사 대표 미팅이 있어가지고 내려가면서 양재 쪽에서 하나 만나고, 갤러리 운영하는 동생이랑 또 촬영이 하나 있어서 서울 올라온 김에 그거 촬영하고, 7시부터 9시까지 저희 이제 미술품 절세 관련 세미나가 있어요. 이제 커뮤니티랑 수강생들 대상으로 무료로 이제 재능 기부하는 건데, 그거 이제 참석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회사 돌아가는 일정으로 짜가지고 올라온 김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윈도우에 스티커 노트라고 그냥 메모장 같은 거 하나 띄워놓고, 대신 컴퓨터나 다 원격으로 해가지고 계속 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일단 내가 다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어떤 구조냐면은 항상 내 주변 사람들을 먼저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투자를 할 때 내가 혼자서 다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숙박업을 했을 때도 그랬어요. 저는 제가 청소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청소 이모님을 고용을 하는 거예요. 250만 원이라는 비용을 주고, 그러면은 이모님은 청소를 하겠죠. 그럼 그 시간은 저한테 25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청소 이모님을 고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 저는 다른 제가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나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펜션을 제가 운영을 해가지고 딱 1년 만에 14억 정도 매매 차익을 봤거든요. 뭐 인테리어 이런 것들 다 빼고. 하지만 그 펜션은 완전한 오토
로또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직원들한테 순이익의 10%를 월급 외 상여금으로 따로 줬어요. 그들이 방 관리를 하고 예약률을 높일 수 있게끔 하게끔. 그리고 청소 이모님들 관리도 그들에게 시켰어요. 왜냐면은 그들이 청소 이모님을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고 본인들이 열심히 청소에 임하면은 그러면은 그만큼 순이익이 높아지고 자기들이 가져가는 게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 식으로 나의 시간을 소중히 생각을 해야 되고 레버리지를 금융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시간에서도 레버리지를 써야 되고 그 시간에서 레버리지를 쓰는 거에서 내가 내 직원들, 내 친구들, 내 주변 사람들한테 베푸는 거에 대해서 아끼면 안 돼요. 네, 모두가 같이 잘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다단계라는 구조를 짜야 되는데 이 다단계에서 모두가 같이 웃을 수 있는 구조를 짜야 된다가 1번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다단계의 구조 속에서 내가 가진 시간은 최대한 가치 있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2024년에 3월에 인스타그램을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팔로워가 숙박업을 시작해가지고 숙박업 펜션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팔로워가 안 늘어가지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자 해가지고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이 뭐 이제 300명에서 딱 5만 7천 명까지 가는데 3달 정도가 걸렸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컨설팅을 한번 해봤어요. 오늘 나와가지고 이제 부동산 건물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를 1대1로 만나서 내가 컨설팅을 해줄게. 시간당 100만 원에서 2시간에 200만 원을 받고 제가 컨설팅을 했는데 그게 딱 일주일 만에 1년치가 다 찼어요. 그러면은 남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거든요. 저렇게 해가지고 돈 벌면은 시간당 100만 원이면 되게 돈을 많이 버는 거네. 하지만 저는 그 시간에 컨설팅을 하는 시간보다 제가 더 다른 일을 하면은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025년 1월 1일부터 아예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누구 입장에서는 되게 배부른 소리 하네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청소를 하지 않고 청소 아주머니한테 이제 월급을 드리고 맡겨가지고 시간을 레버리지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들이 기사를 쓰는 이유도 저는 이해가 가요. 기사를 쓰고 그 시간에 내가 운전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면은 더 많은 가치를 창출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아직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그냥 열심히 제가 운전하고 테슬라 타고 다녀서 자율주행 딱 켜고 그러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근데 그 레버리지가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돈을 레버리지 하는 것도 있지만 시간을 레버리지 하는 것도 꼭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시간을 레버리지 투자함에 있어서 매몰되는 비용은 아끼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 매몰되는 비용을 충분히 내 주변 사람들한테 챙겨준다고 하면은 나한테 더 큰 이제 스노우볼 효과로 나한테 더 크게 돌아온다. 저는 건물 투자 관련된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제 밑에 현금 흐름에 대한 서포트를 해주는 지인들이나 강사들이 한 15명 정도가 있는데 이들도 무급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냥 저와의 관계가 좋고 그리고 하다 보면은 또 자기한테 의뢰를 주는 사람들이 제 카르텔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하나의 시너지가 나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본업은 저는 제조업을 하는 공돌이에요. 근데 저도 이 투자 시장을 제가 이 시장에 참여한 지 10년 정도이지만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한 거는 저도 몇 년 안 돼요. 이런 방법을 대표님들도 충분히 제가 10년 전에는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영상 그리고 이제 제가 썼던 이제 월급쟁이 건물주로 은퇴하라 이 책 그리고 앞으로 있을 2달에 한 번씩 제가 무료 강의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좀 투자에 대한 관심이 쓰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200만 원 받고 했던 컨설팅을 온라인으로 하나 찍었거든요. 그거를 한번 링크를 밑에다가 보내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실전 투자자입니다. 저도 실전 투자자이고 작년 말이죠. 이제 24년 12월에 제가 여의도 자이 아파트를 26억 8천에 샀는데 지금 한 34억 정도 하고 있어요. 여기도 레버리지를 많이 썼고 그리고 그 전에 영원으로 50억짜리 건물을 44억에 사서 현재 70억에 팔고 있고 한 달에 500만 원 정도가 순이익으로 찍히고 있습니다. 또 그럼 이제 팔아봤냐 라고 하면은 11억 주고 산 펜션을 제 돈 1억에 대출 10억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3천만 원 벌면서 운영을 하다가 1년 만에
24억 8천만 원에 팔아서 13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을 벌었습니다. 자, 이게 제가 부동산 투자자라서 가능한 게 아니라 저도 그냥 본업이 있는 한 명의 투자자이고 제 취미 생활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사회 초년생들이 부동산 하면은 건물 투자가 아니라 아파트 투자에만 포커스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 이런 시장이 있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출연을 하게 됐고, 이것도 인연이고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도 채널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영끌남이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책도 쓰게 됐는데 지금 또 경제경영 1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앞으로의 활동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